민준이는 혜운의 삶의 전부였다. 그는 세상의 어떤 빛보다 밝고 따뜻했다. 5살의 민준이는 또래보다 훨씬 영리하고 속이 깊었다. 그는 엄마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작은 손으로 그녀의 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엄마, 내가 있잖아. 내가 엄마 지켜줄게. 민준이의 말에 혜운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그녀는 이 작은 아이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느 늦은 밤 혜운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아들 민준이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낡은 종이 상자 하나가 들어왔다. 상자 안에는 작은 고양이가 비를 맞으며 떨고 있었다. 고양이는 매우 야위었고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다. 혜운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가난했고 그녀의 삶은 이미 너무나도 버거웠다. 그녀는 또 다른 생명을 돌볼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양이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고양이의 눈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세상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홀로 버텨야 했던 자신의 모습을. 그녀는 고양이를 외면하면 그녀 자신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혜운은 조심스럽게 고양이를 상자에서 꺼냈다. 고양이는 두려움에 떨며 그녀의 손을 핥히려 했지만 혜운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양이를 품에 안고 말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내가 너를 지켜줄게. 혜운은 고양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민준이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들어가 고양이를 따뜻한 이불로 감싸주었다. 민준이는 잠결에 고양이를 보고 눈을 반짝였다. 엄마, 야옹이다. 스윗 민준아. 조용히 해. 고양이가 아파. 혜운은 말했다. 혜운은 고양이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그녀는 따뜻한 우유를 데워 고양이에게 먹였다. 고양이는 혜운의 따뜻한 손길에 안심했는지 그녀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혜운은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그녀의 마음속에서 따뜻함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고양이를 구했지만 사실은 그녀 자신이 구원받은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외롭더라도 그녀에게는 아직 사랑을 줄 수 있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고양이와 함께 행복하게 놀고 있었다. 혜운은 아들과 고양이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고양이에게 별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별이는 혜운과 민준이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그들의 작은 집은 별이의 존재로 인해 더욱 따뜻해졌다. 혜운은 자신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민준이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 그는 열이 나고 기침을 하며 몸이 점점 야위어갔다. 혜운은 민준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 의사는 민준이에게 선천성 심장병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민준이는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수술 비용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쌌다. 혜운은 절망했다. 그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선생님,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제가 무슨 일이든 할게요. 제가 제 목숨을 팔아서라도 제 아들을 살릴게요. 혜운은 의사의 손을 잡고 울부짖었다. 의사는 혜운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말했다. 혜운 씨, 진정하세요. 수술 비용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수술 비용이 워낙 커서 나머지 금액은 혜운 씨가 마련하셔야 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혜운은 병원을 나와 거리로 나섰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절망했다. 그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녀를 향해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녀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정신없이 걷고 또 걸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랐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달려오는 차를 보지 못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이제 끝이구나. 하지만 그녀는 죽지 않았다. 그녀는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녀는 눈을 떴다. 그녀의 눈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키가 크고 잘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깊고 차가웠지만 그녀를 안고 있는 그의 품은 따뜻했다. 해우는 그에게서 어떤 알 수 없는 안정감을 느꼈다. 괜찮습니까? 남자가 말했다. 조심해야 합니다. 멍하니 있으면 위험합니다. 해우는 남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남자의 품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남자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가득했다. 그의 차가웠던 눈빛은 그녀의 슬픔을 보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왜 울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남자가 물었다. 해우는 남자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울기만 했다. 남자는 그녀를 안고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 곁에 있습니다. 해우는 남자의 따뜻한 말에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마음껏 울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녀는 그를 믿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삶을 바꿔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삶의 두 번째 막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해우는 남자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의 넓고 따뜻한 품은 그녀가 그동안 홀로 짊어졌던 삶의 무게를 잠시나마 내려놓게 해주었다. 그녀의 눈물이 그의 고급스러운 셔츠를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그녀의 울음이 잦아들자 그는 그녀를 품에서 떼어놓고 말했다. 이제 괜찮습니까, 이제? 제 얼굴을 봐도 괜찮겠습니까? 해우는 고개를 들고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마치 조각상처럼 완벽했다. 날카로운 콧날 깊고 매력적인 눈빛, 그리고 차가운 듯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따뜻함이 서려 있는 표정.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낯선 익숙함을 느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꿈꿔왔던 사람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알 수 없는 안정감을 느꼈다. 죄송합니다. 제 옷이 괜찮으시겠어요? 해우는 그의 젖은 셔츠를 보며 말했다. 남자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옷은 빨면 되지만 당신의 눈물은 내가 닦아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슬픔을 덜어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의 말에 해우는 다시 한번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지려 했다. 가봐야 합니다. 제 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해운은 말했다. 남자는 해운의 손을 잡았다. 잠시만요. 당신의 이름이라도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슬픔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해운은 남자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망설였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제 이름은 해운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이름은 민준입니다. 민준이가 아파요. 민준이가 죽을지도 모른대요. 혜우는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남자의 품에 안겨 마음껏 울었다. 남자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혜운 씨, 괜찮습니다.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가 살려줄 수 있습니다. 혜우는 남자의 말에 놀랐다. 네, 당신이 누군데요? 당신이 어떻게 제 아들을... 남자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재혁입니다. 태성그룹의 대표이사입니다. 혜운 씨, 믿기 어렵겠지만 나는 당신의 아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혜운은 재혁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태성그룹, 그녀도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꿈의 기업. 그런 기업의 대표이사가 자신을 돕겠다고 말하다니.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재혁이 자신을 놀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재혁 씨, 저는 당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를 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싱글맘일 뿐입니다. 혜운은 말했다. 재혁은 혜운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혜운 씨, 나는 당신을 놀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돕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눈에서 당신의 슬픔을 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에서 당신의 따뜻함을 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재혁의 고백에 혜우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를 만난 지 불과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말에 진심을 느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동정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재혁 씨, 저는 당신의 동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제 힘으로 살리고 싶습니다. 혜운은 말했다. 재혁은 혜운의 말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혜운 씨, 당신의 그 당당함이 나는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의 힘이 되어줄 겁니다. 혜운 씨, 나는 당신에게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혜운은 재혁의 제안에 망설였다. 그녀는 그가 어떤 제안을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하세요. 저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재혁은 혜운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혜운 씨, 당신은 나의 아내가 되어주세요. 당신이 나의 아내가 되어준다면 나는 당신의 아들을 나의 아들처럼 사랑하고 돌봐주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을 내가 살려줄 겁니다. 당신은 나의 아내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아들은 살 수 있습니다. 혜우는 재혁의 제안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심을 느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 아들 민준이의 아픈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라도 아들을 살리고 싶었다. 재혁 씨,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되어주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저를 동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안은 거래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거래를 후회하게 될 겁니다. 혜운은 말했다. 제역은 혜운의 말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혜운 씨,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과의 거래를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을 나의 아들처럼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처럼 사랑하겠습니다. 혜운은 제역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따뜻한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그를 믿기로 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다음 날 아침 혜운은 제역의 저택으로 이사했다. 그녀의 낡은 집은 그녀의 과거가 되었다. 그녀의 새로운 집은 마치 영화 속 궁전처럼 화려하고 넓었다. 그녀는 그 집의 호화로움에 압도당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이 화려한 삶이 그녀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잠시 동안의 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제역은 그녀에게 진심이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는 그녀의 아들 민준이를 최고의 병원으로 옮기고 최고의 의사에게 치료를 받게 했다. 그는 민준이를 자신의 아들처럼 사랑하고 돌봐주었다. 민준이는 제역을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다. 혜운은 민준이와 제역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제역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제역의 약혼 여인 소연이 등장했다. 소연은 제역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재벌가의 딸이었고 혜운을 보자마자 그녀의 천한 신분을 경멸했다. 소연은 혜운을 쫓아내기 위해 온갖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혜운을 모함하고 그녀의 아들 민준이를 위험에 빠뜨리려 했다. 혜운은 소연의 계략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제역과 민준이가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삶의 세 번째 막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혜운이 제역의 저택에 들어선 순간부터 소연의 가면은 그녀를 향해 서서히 미소 짓고 있었다. 소연은 제역의 오랜 약혼녀였고 재벌가의 딸로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여자였다. 그녀는 혜운을 보자마자 그 초라한 외모와 싱글맘이라는 꼬리표를 경멸했다. 소연에게 혜운은 그저 제역의 동정심을 얻기 위해 접근한 천한 사기꾼에 불과했다. 그녀는 민혁에게서 혜운을 떼어내고 자신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온갖 교활한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다. 소연은 처음에는 혜운에게 친절한 척 다가갔다. 그녀는 혜운에게 고급스러운 옷과 보석을 선물하며 마치 친자매처럼 대했다. 그녀는 혜운에게 민혁의 회사에 대해 알려주며 제역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했다. 혜운은 소연의 친절에 속아 넘어갔다. 그녀는 소연이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민혁은 소연의 친절 뒤에 숨겨진 독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혜운에게 말했다. 혜운 씨, 소연을 너무 믿지 마세요. 그녀는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혜운은 민혁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소연의 친절을 믿었고 그녀를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다. 혜운의 순진함은 소연에게 완벽한 약점이었다. 소연은 그 약점을 이용해 혜운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소연은 혜운에게 민혁의 중요한 사업 계약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혜운에게 말했다. 혜운 씨, 민혁 오빠가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민혁 오빠가 그 계약 서류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혜운 씨가 대신 계약 서류를 찾아주면 안 될까요? 민혁 오빠는 혜운 씨를 믿으니까 혜운 씨가 찾아주면 좋아할 거예요. 혜운은 소연의 부탁에 망설였다. 그녀는 민혁의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그녀는 민혁의 서류를 함부로 만질 수 없었다. 하지만 소연은 혜운을 설득했다. 혜운 씨, 괜찮아요. 내가 도와줄게요. 민혁 오빠는 혜운 씨의 따뜻한 마음을 알 거예요. 혜운 씨가 도와주면 민혁 오빠는 혜운 씨를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소연의 말에 혜운은 결국 소연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녀는 민혁의 서재로 들어가 소연이 알려준 곳에서 계약 서류를 찾아냈다. 그녀는 그 서류를 소연에게 건넸다. 소연은 서류를 받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혜운의 순진함을 비웃었다. 그녀는 그 계약 서류를 조작해 혜운에게 민혁의 사업 정보를 몰래 빼돌린 혐의를 씌울 계획이었다. 며칠 후 민혁의 회사는 큰 위기에 처했다. 민혁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프로젝트가 경쟁사에게 빼앗겼다. 프로젝트가 경쟁사에게 빼앗긴 이유는 프로젝트의 기밀 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이었다. 민혁은 누가 자신의 기밀 정보를 유출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분노했고 절망했다. 그때 소연이 민혁에게 다가와 말했다. 오빠, 나 오빠에게 할 말이 있어요. 오빠의 기밀 정보를 유출한 사람이 누군지 내가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혜운 씨예요. 소연의 말에 민혁은 충격을 받았다. 무슨 소리야, 소연아. 혜운 씨가 그럴 리 없어. 혜운 씨는 내 아내고 내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오빠 증거가 있어요. 혜운 씨가 계약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리고 그 서류를 경쟁사에게 넘기는 것도 내가 봤어요. 오빠, 혜운 씨는 당신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에요. 그녀는 당신의 재산을 탐내고 있어요. 소연은 민혁에게 말했다. 소연의 말에 민혁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혜운을 믿었지만 소연의 말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혜운의 방으로 들어가 그녀에게 물었다. 혜운 씨, 소연의 말이 사실입니까? 당신이 내 사업 기밀을 유출했습니까? 혜운은 민혁의 질문에 놀랐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소연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민혁에게 소리쳤다. 민혁 씨, 당신은 저를 믿지 못하는군요.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소연 씨가 저를 속인 거예요. 소연 씨가 저에게 계약 서류를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저는 소연 씨의 말만 믿고 서류를 가져다 줬을 뿐이에요. 하지만 민혁은 혜운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소연이 가져온 증거들을 보았다. 혜운이 경쟁사 직원과 만나는 사진, 혜운이 계약 서류를 건네주는 사진. 그 모든 증거들은 혜운이 범인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다. 민혁은 혜운에게 실망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에게 차가운 말을 내뱉었다. 혜운 씨, 나는 당신을 믿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순수함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배신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에 불과했습니다. 당신은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내 아들 민준이는 내가 키우겠습니다. 민혁의 말에 혜운은 절망했다. 그녀는 민혁에게서 버림받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 민준이마저 그녀의 곁을 떠나게 되었다. 그녀는 소연의 계략에 속아 넘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순진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민혁에게 매달렸다. 민혁 씨,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저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하지만 민혁은 혜운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다. 혜운은 절망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소연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소연을 찾아갔다. 그녀는 소연에게 소리쳤다. 소연 씨, 당신이 나를 속였죠. 당신이 내게 누명을 씌웠죠. 당신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죠. 당신은 나의 아들도 빼앗아갔죠. 소연은 혜운의 분노에 비웃었다. 그래, 내가 그랬어. 그래서 뭐 너 같은 천한 싱글맘이 감히 민혁 오빠의 아내가 되려 하다니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민혁 오빠의 옆자리는 나뿐이야. 소연의 말에 혜운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소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때 소연의 뒤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소연의 경호원이었다. 그는 혜운을 막아서고 그녀를 폭행했다. 혜운은 쓰러졌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소연 씨, 당신은 반드시 벌을 받을 거예요. 당신의 모든 악행은 언젠가 세상에 드러날 거예요. 혜운은 절망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소연에게 복수하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자신의 아들을 되찾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하고 나약한 싱글맘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하고 용감한 엄마였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삶의 네 번째 막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혜운은 소연의 계략에 의해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로 내쫓겼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 민준이마저 빼앗기고 사랑했던 민혁에게서도 버림받았다. 그녀의 삶은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왔다. 아니, 시작점보다 더 나쁜 곳으로. 그녀는 이제 사기꾼, 배신자라는 낙인까지 찍힌 채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감당해야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차가운 길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다. 그녀는 민준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하지만 그녀의 절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민준이를 되찾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소연에게 복수하겠다는 불꽃이 타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하고 순진한 혜운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은 어미였다. 그녀는 소연의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고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겠다고 다짐했다. 혜운은 자신의 과거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과거에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났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들은 혜운의 순수한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를 기꺼이 도와주었다. 그들은 혜운에게 새로운 직업을 찾아주었고 그녀가 소연의 계략을 파헤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혜운은 그들의 도움을 받아 소연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혁의 집 주변을 배회하며 민준이의 소식을 들었다. 민준이는 민혁의 집에서 잘 지내고 있었다. 민혁은 여전히 민준이를 사랑했고 민준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었다. 하지만 민혁은 여전히 혜운을 용서하지 못했다. 그는 혜운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소연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 그는 혜운의 진심을 보지 못했다. 혜운은 민혁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민혁에게서 민준이를 빼앗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민혁에게서 민준이의 아빠 자리를 빼앗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민혁이 진실을 알기를 바랐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을 믿고 자신과 함께 소연에게 맞서 싸우기를 바랐다. 그녀는 소연의 악행을 파헤치기 위해 민혁의 회사에 위장 취업을 했다. 그녀는 민혁의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했다. 그녀는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민혁의 눈에 띄었다. 민혁은 그녀를 보고 놀랐다. 그는 그녀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혜운 씨, 당신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당신은 나를 다시 배신하려는 겁니까? 혜운은 민혁의 차가운 말에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혁은 그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는 그녀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알 수 없는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혜운 씨, 내게 모든 것을 말해 주십시오. 당신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당신이 왜 청소부로 일하고 있습니까? 민혁은 말했다. 혜운은 민혁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가 어떻게 소연의 계략에 속아 넘어갔는지, 어떻게 모든 것을 잃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민준이를 되찾기 위해 여기에 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에 민혁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소연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혜운을 버렸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혜운 씨,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오해했어요. 나는 당신이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당신의 진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혁은 혜운을 끌어안고 울었다. 혜운은 민혁의 품에 안겨 울었다. 그녀는 민혁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워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민혁과 민준이가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가족이었다. 그들은 함께 소연의 악행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소연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의 약점을 찾았다. 그들은 소연이 경쟁사와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소연은 민혁의 회사 기밀 정보를 경쟁사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막대한 돈을 챙기고 있었다. 그녀는 민혁을 배신하고 그의 회사를 무너뜨리려 했다. 혜운과 민혁은 소연의 악행을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소연이 경쟁사와 접촉하는 현장을 덮치기로 했다. 그들은 소연의 모든 악행을 녹화하고 녹취했다. 그 모든 증거들은 소연의 모든 죄를 낱낱이 드러냈다. 소연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계략이 이렇게 허술하게 드러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혜운과 민혁의 복수에 놀랐다. 그녀는 자신이 혜운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연은 그 모든 증거들을 보고도 발뺌하려 했다. 하지만 혜운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소연 씨,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의 가면은 이미 벗겨졌어요. 당신의 모든 악행은 세상에 드러날 거예요. 당신은 당신이 저에게 가했던 고통에 비례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혜운의 말에 소연은 절망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복수는 그녀의 몰락을 가속화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혜운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혜운은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다. 혜운은 소연에게 말했다.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은 없어요. 당신은 당신의 죄를 뉘우쳐야 해요. 당신은
당신이 저에게 가했던 고통을 평생 기억해야 할 거예요. 혜운과 민혁은 소연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했다. 소연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그녀의 가문은 민혁의 강력한 대응과 여론의 문매로 인해 몰락했다. 혜운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자신의 아들 민준이를 되찾았다. 그녀는 민혁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얻었고 그녀는 민혁의 아내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의 5번째 막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소연의 모든 악행이 밝혀지고 그녀의 몰락은 시간 문제였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다. 그녀는 민혁과 혜운을 무너뜨리기 위해 언론을 이용했다. 그녀는 민혁이 가짜 아내를 내세워 자신의 회사를 부도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그녀는 혜운의 싱글맘이라는 과거를 들춰내고 그녀가 민혁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꽃뱀이라고 비난했다. 소연은 자신이 모든 것을 잃더라도 민혁과 혜운의 행복을 파괴하고 싶었다. 소연의 거짓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민혁의 회사는 주가가 폭락했고 민혁은 회사 이사회로부터 압박을 받았다. 혜운은 소연의 악행에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다시 한번 자신의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녀는 민혁에게 말했다. 민혁 씨, 이 모든 것이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민혁 씨의 옆에 있어서 민혁 씨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민혁 씨를 떠나야 할 것 같아요. 민혁은 혜운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혜운 씨,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당신은 나의 아내입니다. 당신이 떠나면 나는 어떻게 삽니까? 당신은 절대로 떠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을 지킬 겁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겁니다. 민혁은 혜운의 진심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느껴지는 고통을 보았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소연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혜운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며칠 후 민혁은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민혁의 회사 이사들, 그리고 소연의 가문 사람들도 참석했다. 소연은 기자회견장에 들어와 민혁을 비웃었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의 모든 악행을 폭로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혁의 계획은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민혁은 기자회견 연단에 서서 기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저의 아내 혜운 씨에 대한 수많은 루머와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섰습니다. 저는 오늘 저의 아내 혜운 씨와 저의 아들 민준이에 대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밝히겠습니다. 민혁의 말에 기자들은 술렁거렸다. 소연은 민혁이 혜운의 과거를 폭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과의 결혼을 선택하고 혜운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혁의 말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민혁은 혜운의 손을 잡고 기자들 앞에 섰다. 그는 혜운의 얼굴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여러분, 저의 아내 혜운 씨는 한때 싱글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는 강하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아들 민준이의 친엄마입니다. 저는 그녀의 그런 모습에 반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반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용감한 마음에 반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민혁의 말에 기자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민혁이 혜운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말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소연은 민혁의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을 선택하지 않고 혜운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루머의 시작은 저의 옛 약혼녀였던 소연 씨였습니다. 소연 씨는 혜운 씨를 모함하고 저를 배신했습니다. 소연 씨는 저의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게 넘기고 저의 아들을 납치하려 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이미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소연 씨는 자신의 죄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민혁은 말했다. 민혁의 말에 기자들은 소연을 향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소연은 그 모든 시선과 비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복수는 그녀의 몰락을 가속화했을 뿐이었다. 민혁은 기자회견장에서 혜운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그는 혜운의 손을 잡고 기자들 앞에서 그녀에게 프러포즈했다. 혜운 씨, 당신은 나의 삶에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아들에게 엄마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나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혜운은 민혁의 프러포즈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혁의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웃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싱글맘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 그리고 한 기업의 대표이사의 아내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의 6번째 막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민혁의 공개적인 프로포즈와 함께 소연의 몰락은 최종 막을 내렸다. 기자회견을 통해 소연의 모든 악행이 명백히 밝혀지면서 그녀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그녀가 속해 있던 가문 역시 민혁의 강력한 대응과 대중의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몰락의 길을 걸었다. 소연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화려한 궁전에서 차가운 감옥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 그녀의 탐욕과 질투가 낳은 비극적인 결말이었다. 혜운의 삶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민혁의 진심 어린 사랑과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그녀는 더 이상 싱글맘이라는 꼬리표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민혁의 당당한 아내가 되었고 민준이에게는 가장 사랑스러운 엄마가 되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이는 결혼식 내내 혜운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고 민혁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혜운 씨, 당신은 나의 삶에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아들에게 엄마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나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민혁은 결혼식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혜운은 민혁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민혁과 민준이가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가족이었다. 결혼 후 민혁은 혜운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했다. 혜운은 과거 어려운 시절 민준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은 따뜻하고 사랑스러웠고 그녀의 이야기는 감동적이었다. 민혁은 혜운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녀에게 말했다. 혜운 씨, 당신은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겁니다.
나는 당신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꿈을 펼치세요. 혜우는 민혁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혁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이름을 딴 동화책 출판사를 설립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과 사랑을 동화책에 담아냈다. 그녀의 동화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따뜻한 그림과 감동적인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동화 작가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어느 날 혜우는 민혁과 함께 자신의 출판사를 방문했다. 그곳에는 많은 젊은 작가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있었다. 그들은 혜운의 성공 스토리를 보며 희망을 얻었다. 그들은 혜운에게 말했다. 작가님, 저희는 작가님 덕분에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작가님처럼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혜운은 그들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혜우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그녀의 동화책처럼 행복한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민혁의 아내가 되었고 민준이의 엄마가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동화 작가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그녀의 동화책처럼 아름답고 감동적이었다. 어느 날 오후 혜운과 민혁은 민준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민준이는 뛰어놀다 다친 길고양이를 발견하고 혜운이 과거에 다친 고양이를 돌봐줬던 것처럼 정성스럽게 치료해줬다. 민준이의 손에는 혜운이 과거에 그렸던 고양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혜운은 민준이의 손에 있는 그림을 보고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 그림이 그녀의 사랑을 그리고 그녀의 삶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민혁의 손을 잡고 민준이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었다. 그들의 앞에는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 가득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사랑과 희망, 그리고 진심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전설로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혜운의 삶은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하고 외로운 싱글맘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 민혁과 듬직한 아들 민준이와 그리고 이제는 그녀의 뱃속에 있는 새로운 생명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그녀가 썼던 동화책처럼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혜운의 동화책 출판사는 승승장구했다. 그녀의 동화책은 단순히 아이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녀가 겪었던 아픔과 슬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찾은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는 많은 어른들에게도 깊은 감동과 위로를 주었다. 그녀는 이제 싱글맘 혜운이 아니라 희망의 동화작가 혜운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절망 속에서 빛을 잃지 않고 스스로 빛을 찾아낸 강인한 여성의 상징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혜운은 민혁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 그녀의 뱃속에는 민혁과의 새로운 사랑의 결실인 아기가 자라고 있었다. 의사는 초음파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축하드립니다, 두 분. 아기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네요. 의사의 말에 혜운과 민혁은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쌍둥이라는 새로운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민준이는 이제 형이 될 것이고 그들의 가족은 더욱 커질 것이었다. 민혁 씨,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혜운은 말했다. 혜운 씨, 나야말로 당신과 민준이에게 이런 행복을 선물 받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민혁은 혜운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민혁은 혜운의 건강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했다. 그는 혜운의 옆에서 그녀의 모든 것을 보살폈고 그녀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민준이는 이제 곧 태어날 동생들을 위해 아빠와 함께 동화책을 읽어주며 따뜻한 형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의 집은 행복과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마침내 혜운은 2명의 예쁜 쌍둥이 딸을 낳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아픔 대신 새로운 생명을 낳은 기쁨과 행복이 가득했다. 민혁은 쌍둥이 딸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혜운에게 말했다. 혜운 씨, 당신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혜운은 이제 한 남자의 아내이자 3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의 마지막 막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어느 맑은 오후 혜운과 민혁은 민준이와 쌍둥이 딸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민준이는 이제 늠름한 형이 되어 동생들의 손을 잡고 걸어갔다. 혜운은 민혁의 손을 잡고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불안했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삶은 그녀가 썼던 동화책처럼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절망 속에서 빛을 잃지 않고 스스로 빛을 찾아낸 한 싱글맘의 아름다운 전설로, 사랑과 희망 그리고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로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다. 그녀의 삶은 이제 시작되었다. 그녀의 삶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 감동적이고 행복한 결말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믿고 스토리텔링 여정 내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서울의 변두리 낡은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골목길에는 해가 지면 어김없이 길게 드리워지는 그림자가 있었다. 그 그림자의 주인공은 바로 28살의 싱글맘 혜운이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그녀가 살고 있는 낡은 집처럼 삐걱거리고 위태로웠다. 남편은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혼자서 아들 민준이를 키우며 살아가야 했다. 그녀는 낮에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그녀의 유일한 낙은 잠든 아들의 천사 같은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혜운의 인생은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처럼 어둡고 고단했다. 사회는 그녀에게 싱글맘이라는 꼬리표를 붙였고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하거나 때로는 비난의 시선을 보냈다. 애 아빠 없는 애를 왜 혼자 키우냐? 불쌍해서 어쩌냐? 어려운 일은 하지 마라. 그들의 위선적인 시선과 동정은 혜운의 마음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들의 동정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그녀는 늘 혼자였다. 그녀의 곁에는 오직 아들 민준이뿐이었다.